자, 오늘 할 내용은요, 지식인과 사회 제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 저희 책 수술풀인 내 인생 235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성군들은 성공을 백성의 몫으로 돌리고 실패를 자신의 탓으로 여겼다. 또 정치가 잘 되면 백성의 몫으로 돌리고 잘못되면 자신의 탓으로 여겼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형벌을 받게 되면 자신을 반성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 세상 만사를 뒤섞어 알지 못하게 해놓고 무식하다고 하고 아주 어려운 일을 만들어 놓고 못한다고 나무라며 너무 버거운 일을 맡기고서는 이겨내지 못한다고 꾸짖고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없는 곳을 정해놓고 가지 못한다고 바란다. 백성의 지력이 다하니 거짓이 이 뒤를 잇는다. 날이 갈수록 서로 꾸밈과 거짓을 만들어내니 백성들이 어찌 속이지 않고 살 수 있으리요. 무릇 힘이 달리면 결과를 꾸며내게 되고 지식이 달리면 거짓으로 속이게 되고 욕심은 많은데 재산이 부족하면 훔치게 된다. 세상에 도둑질과 사기가 넘쳐나지만 과연 그런 짓을 저지르는 당사자만 탓할 수 있을까? 한 2400년, 500년 전에 쓰여진 이야기거든요. 전국시대 이야기인데 지금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세상에서 일어난 일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언제 명퇴될지 모르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안하고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영어만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자, 20대 80에 20대 80, 요즘 10대 90이라고 하는데 상위 10%, 20%만 살아남고 나머지 8, 90%는 굶어 죽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8, 90% 어떻게 하겠어요? 내 탓이니까 내가 참을게 이럴 것 같으세요? 안 되면 도둑질을 하든지 여기 나온 그대로 하겠죠. 사기를 치든지. 자, 그럼 그 사회가 안정이 되겠습니까? 신자유주의의 한계가 이겁니다. 저는 이제 노장의 사상의 틀 속에서 세상을 봅니다. 근데 이제 진정한 의미로 노장 사상은 틀이 아닙니다. 굳이 말하면 틀을 깨는 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장자는 모든 고정된 사고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질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이 장자 이 글을 보면서 세계와의 무한 경쟁 전도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한번 되새겨 봅니다. 이겨라, 앞서가라, 오로지 앞선 자만이 살아남는다. 하지만 1등은 하나입니다. 그럼 100명의 경쟁자 중에서 나머지 99명을 도태시키는 이 무한 경쟁의 세상. 무한 경쟁에서 누구도 무한히 1등 할 수도 없고 무한 경쟁이 결코 무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무한 경쟁에서 1등이 되기보다는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유익합니다. 작년인가 부사장이 자살해서 난리가 났었죠. 자, 1등도 그렇게 못 버티는데 그럼 1등 아닌 상당수의 9,999만 999명의 범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가 못 견디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적응하라고 하는 게 옳으냐 이거죠. 그래서 인간을 위한 제도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에 내가 굳이 적응하려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적응해서 오래 갈 수도 없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지식인들이란 기껏해야 명성을 얻으려 거치대로 행동하고 서로 감싸주는 사람과 패거리를 만들고 국민이 아닌 높은 사람의 눈에 띄어 한자리 하려고 학문을 하고 공익이 아닌 그저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 교육을 수단으로 삼아서 인의의 본뜻을 더럽히고 마차나 화려하게 꾸며서 타고 다닐 뿐이다. 옛날 마차는 요즘 마이쿠스나 벤츠, BMW 자동차죠. 자, 2500년 전 중국의 지식인이나 요즘 지식인이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자, 이야기 하나 더 들어보시죠. 송나라에 조상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송나라 왕의 명으로 진나라의 사신으로 갔다. 처음 갈 때는 수레 몇 대를 이끌고 갔는데 진나라 왕의 마음에 들어서 수레 100대를 더 끌고 돌아왔다. 이윽고 장자를 만나 자랑을 했다. 내가 빈민촌에서 없이 살면서 신발이나 엮어 팔다가 영양실조로 얼굴이 누렇게 뜨게 되었네. 이런 일이 나의 배포에 맞지 않았기 때문일세. 그러나 1만 대의 전차군단이 있는 대국의 왕을 일깨워 수레를 100대나 얻어냈는데 이런 일이 바로 나의 소질에 맞는 것이지. 이에 장자가 답했다. 진나라 왕이 병이 나서 의원을 불렀네. 등에 난 종기를 터뜨려 고름을 짜내는 자에겐 수레 한 대를 주고 항문의 치질을 핥아서 치료하는 자에게는 수레 5대를 주었네. 한마디로 치료가 더러워질수록 수레의 수가 많아졌네. 예. 자네도 혹시 진나라 왕의 치질 걸린 항문을 핥아주었나? 어쩐지 수레가 많다 했네. 재수 없으니 썩 꺼져버리게. 예. 상당히 신랄하고 통쾌한데요. 맹자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여자가 남편이 맨날 어디 놀러 갔다 와서 자랑을 해야 되는데 아주 부잣집에 가서 좋은 거 얻어먹고 대접받고 왔다고 자기한테 매일 자랑을 해서 저 사람이 그럴 만한 어떤 그 세력도 실력도 없는 사람인데 왜 저러나 이렇게 하루는 쫓아가 봤더니 부잣집에 가서 구걸해서 술과 밥을 실컷 얻어먹고 와서는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겁니다. 자랑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게 뭘 비유하는 거냐? 부패한 지식인을 비유한 겁니다. 요즘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한 거 보니까 지금 나온 장자와 맹자 이야기가 많이 떠오르던데 부정부패와 범법행위를 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세력 재산을 모으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그것을 심지어 자랑까지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도 있었던 얘기니까 역사 대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벌었든 돈을 자랑할 줄, 명예를 자랑할 줄 알면 그게 이제 명예롭다 생각하는데 뒤에서 욕을 엄청 들어먹고 그렇다는 걸 잘 모르죠. 예.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장자에도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냉정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신자유주의나 이런 지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과연 그 일반 보통 사람들의 삶을 바꾸려고 하고 보통 사람의 공익에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조인은 법률이 완전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소송거리가 사라집니다. 정치인은 분쟁이 사라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의사는 만병통치약을 원하지 않습니다. 병은 문 닫아야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그 문제로 인해 이득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원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밥벌이를 하고 있고 그 밥벌이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쪽으로 유지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그거 할 만한 능력도 없으면 이제 못하는 거지만 능력이 있을수록 자기 지식을 세상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고 자신의 업종을 지키는데 쓰려고 하게 되죠. 예. 그러다 보면 분쟁도 일어나고 이렇게 세상에는 정말 공익을 위하는 지식인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밥그릇 챙기는 지식인만 가득합니다. 그러면 평범한 우리 민초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상과 지식인, 사회제도와 지식인에 대한 완전한 기대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잘났고 나는 못났다는 생각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과 사회제도와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꿋꿋하게 주체적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탁월한 사람이
그리고 좋은 사회제도가 나를 돕고 구원할 거라고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상 역사는, 저는 뭐 역사를 많이 공부했는데, 사실상 역사에서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세상을 꾸준히 망쳐왔다는 것만 보여줄 뿐입니다. 그런데도 언제까지 그들에게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이걸 얘기를 하면서 또 떠오른 게 있습니다.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에서 그렇게 쉽게 무너졌던 이유는 그때 조정을 구성하고 있던 선조를 비롯한 조정, 이렇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죠. 관리들이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가서 확인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거나 대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사람은 이순신 장군 한 명이었죠. 그리고 나라가 무너졌을 때 맞서 싸운 사람도 정규군이 아니고 의병입니다. 심지어 그 의병에서는 진주성 싸움에는 형제와 부자가 사망한 지식인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식인은 소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그 전에 또 이제 임진왜란 때 생각해 보면, 임진왜란의 그 집권층이 얼마나 무능하고 안심했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특히 그 대표적인 예가 선조인데, 선조는 쫓기고 저기 신의주까지 쫓겨가서는 중국에 망명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보다 못한 밑에 관리들이 여기서는 임금제는 거기 가면 일개 백성에 불과한데 왜 거기로 망명하려고 하시느냐고 이렇게 붙잡아 말릴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 임금이 한심했습니다. 그러니 임진왜란을 7년 동안 하면서 계속 그렇게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일본 옷을 입고 일본말을 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순신 장군에게 상당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능하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유능한 사람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선조는. 얼마나 그게 심했느냐.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을 2번 했는데 한 번은 저기 한경도 회령 쪽에서 이제 무관생활하다 당한 것이고, 임진왜란 중에 백의종군 한 것은 선조의 시기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선조는 자기가 무능함을 하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너무 유능한 것을 인정하거나 이순신이 나라를 지키는 것을 감사하기는커녕 이순신 너무 유능해서 자신에게 위협이 될까봐 상당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나중에 전쟁 이기고 살아도 아마 역적으로 몰렸을 가능성도 크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조라는 그 무능한 임금이, 나라를 망치게 만든 임금이 이순신 장군이라는 나라를 살린 영웅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거의 죽게 백의종군 시키고 거의 죽게 만들고, 원균에게 나중에 백의종군 시켜 원균에게 맡겼죠. 근데 원균은 전형적인 아부형 장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근데 아부하는 사람이 아부하는 능력이 있는 거지 전쟁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완패당해서 원균도 죽었죠. 이 세상의 지식인과 사회제도가 모두 나를 지켜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식인과 사회제도를 내가 더 정의롭고 더 올바르게 만들어 나가야 될 책임이 국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것은 정당한 투표나 정당한 정치 참여나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나의 주체성, 내 삶을 내가 정당하게 꿋꿋하게 내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과 실력에 의해서 거기서 그만큼 자유로워집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의 그 임진왜란에 대해서 책을 한 수천 페이지 읽었는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가장 아찔했던 때는 크게 2번입니다. 저에게는 임진왜란 때하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죠. 그때 나라 다 사라질 뻔했죠. 그리고 목숨 바쳐서 나라 살리신 분들에게 대단히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대단히 감사함을 느끼고 마음으로나마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 그 통영에 충렬사도 가고 현충사도 가고 아산 현충사도 갔다 왔는데 그때마다 가면 뭉클뭉클합니다. 가슴이. 장군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애쓰셨는데 이런 나라를 우리가 잘 지키고 이제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불끈불끈 솟고, 예.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든 따라간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이 생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회제도와 지식인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나의 삶을 그저 꿋꿋이 살아가십시오. 진리는 제도와 전문가로부터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나 스스로 꾸준히 찾고 스스로 찾고 배워야 됩니다. 이게 아닌데 라고 느끼면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다가는 구성원들이 같이 추락하는 사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과 사회제도를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게 완전하다라고 믿는 그런 착각도 벗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는 만큼 이 사회제도에서 적극적인 실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날 좀 두드리면서 나는 이 세상의 지식인의 행태와 사회제도의 분노가 치밀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 자신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지식인의 행태와 사회제도의 분노가 치밀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 자신을 받아들입니다. 정수리 사회의 분노가 치민다. 눈썹 하지만 지식인과 제도가 나를 구원해 주지는 않는다. 눈가 그런데도 언제까지 영웅과 좋은 제도가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기대할 텐가. 눈밑 나는 나를 믿는다. 코밑 나를 구원할 자는 나뿐이다. 턱 나는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내 삶에 만족한다. 쇄골 사회제도와 지식인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옆구리 나는 나의 삶을 그저 꿋꿋이 자신감 있게 살아간다. 다시 정수리 사회 분노가 치민다. 눈썹 하지만 지식인과 제도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눈가 그런데도 언제까지 영웅과 좋은 제도가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기대할 텐가. 눈밑 나는 나를 믿는다. 코밑 나를 구원할 자는 나뿐이다. 턱 나는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내 삶에 만족한다. 쇄골 사회제도와 지식인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옆구리 나의 삶을 그저 꿋꿋이 살아간다. 예, 좋습니다. 마치기 전에 잠시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장자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다 비주류입니다. 되게 재밌는데 뭐 형벌 받은 사람 아니면 불구자 아니면 기술자 사회에서 주류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장자에서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들이 주류 지식인보다 더 지혜롭고 더 현명하고 더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나가면서 그것을 자신감 있게 자신의 삶의 지혜를 얘기해 줍니다. 바로 이겁니다. 장자에 나오는 수많은 비주류 세상에선 비주류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이야기와 주체성이 바로 윤화방송 애청자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뭔가 거창한 어떤 것이 되어야 될 이유도 없고 사회제도가 엄청나게 좋아져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사회제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제도는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제에 나오는 수많은 기술자, 불구자, 형벌받은 사람들처럼 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풍성하고 자유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비주류지만 비주류라고 할 수 없는 떳떳하고 정당하고 지혜로운 삶을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